시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24화 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행동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로 잠을 선택하게 되었죠. 우리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고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시리즈로는 잠을 선택해 봤습니다. 봄봄님, 잘 자고 계신가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잘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잠드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잘 자는 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직전까지는 아무튼 머리를 대면 기절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잘 자고 있다고 느꼈는데 요 근래 좀 아침에 피곤함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수면 검사를 받아봐야지라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우리 오늘 방송 전에 봄봄님이 그쵸. 클리닉을 원래 예약하셨었죠. 수면 클리닉을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고서는 그게 제가 TV에서 그걸 봤거든요. 박나래 씨가 네. 나 혼자 산다에서 네네네. 수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수면 습관 궁금해서. 근데 그 프로그램 나왔던 그 병원을 제가 찾아가지고 거기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이게 평일이 야간 진료 병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 야간 진료가 없어서 주말에 환자가 너무 몰려가지고 겨우 이제 잡았던 거였거든요. 오늘 날짜를. 근데 제가 먹고 사는 중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를 갔다 와 보니 이렇다더라. 나의 수면은 이랬고 이 수면 클리닉이라는 공간과 여기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 이렇더라라는 이제 경험을 오늘 같이 잠과 이제 엮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우리의 또 일 먹고 사니즘이 또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예약을 지금 11월 달로 미뤄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3주 후나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센터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나 봐요. 그게 많이 고민인가 봐요, 정말 다들. 저는 일단 요즘에 조금 생각이 많아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아침에 이제 약간 일어나거나 이럴 때 좀 나 피곤한데 머리가 다 개운하지 않은데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서 잠을 잘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 못 자고 있는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맞아요. 잠이 중요해라고 막 이렇게 또 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중에 봄봄님께서 센터를 갔다 오신 후에는 또 후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저의 잠은 어쨌든 그러하고 피님의 잠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잠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잠을 쉽게 드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인데 프리랜서 하고 난 이후로는 어쨌든 숙면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곤함이 덜 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도 약간 이제 30대 접어들고 난 이후로는 내가 원래도 잠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수면 부족 상태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몰라 그냥 자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도 아주 못 자는 편에 속하지는 않지 않나. 불면증이라든지 뭐 그런 뭐 자다가 깬다든지 막 이런 건 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깊은 잠이나 그 수면의 질에 대해서는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잠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을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공감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저희가 잠에 대한 좀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이 뭔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잠이라는 게 결국은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식 활동이
이제 쉬는 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뭔가 신체적인 거나 이 감각기관이 활동을 이제 자는 동안은 중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뇌는 또 우리가 자는 동안 완전히 쉬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잠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뇌과학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활발한데 잠의 어떤 단계나 잠의 속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계속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인간의 잠, 인간의 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밝혀지지는 않은, 계속 밝혀내고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왜 자야 하는가? 잠이 과연 인간이 사는데 어떤 기능을 하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잠을 잠으로써 우리가 좀 신체를 휴식할 수 있고 또 회복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체력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다 부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뭐 기억력도 좋고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좀 사라지고 뭐 그렇다고 우리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피부에도 좋고. 그쵸. 그 뭐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자야 된다는데. 네네네. 근데 그 시간 제일 저는 눈이 말똥말똥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TV를 봐야 할 프로그램들이 남아있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TV들이 늦게 끝나는 거예요? 요즘엔 1시간씩 안 하고 1시간 반씩 막 하잖아요, 프로그램. 네. 그러면 이제 12시 반이고. 그러니까요. 내 거의 피부는 내 피부는 재생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나 또 재생 시간 놓쳤네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수면 욕구가 인간의 기본 3대 욕구에 들어가죠. 그렇죠.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렇게 있는데 잠을 완벽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또 밤새면서 참을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참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욕구의 영역이고 아기들은 보통 태어나서 거의 반 이상을 잠을 자죠. 커가면서 조금씩 잠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잠을 자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의 단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렘수면과 비렘수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비렘수면 안에 뭐 3가지 단계가 있고 이제 막 잠이 들고 조금 더 깊은 잠으로 향하다가 이제 그 비렘수면의 마지막 단계의 서파수면이라는 그 단계가 가장 깊은 수면. 그러고서 이제 렘수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꿈을 꿀 때가 렘수면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누가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깰 수도 있는 약간 깨어있을 때의 상태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 것이 이제 렘수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렘과 논렘의 그 영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무슨 뜻인지도 그냥 뭔가 의학 용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이 렘과 비렘 단어가 렘수면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꿀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구가 움직이는 수면 시간인 거래요. 그래서 이제 Rapid Eye Movement Sleep 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의 약자로 렘슬립인 거예요. 그리고 비렘수면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완벽하게 숙면을 하니까 처음에 잠들기 시작해서 이제 숙면으로 가는 그 시간이 이제 비렘수면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잠은 전체적으로는 뭐 렘수면과 비렘수면 그 안에서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잘 때,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누가 몇 %의 시간 동안 어떤 렘수면을 하고 비렘수면을 하는지는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범님이 그 수면센터를 다녀오셨으면 이제 본범님의 수면 패턴이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몇 %씩 되는지를 그쵸, 알 수 있었던 거죠. 알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습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하고 그리고 신체의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지수나 혹은 뭐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 건강적인 것까지 다 같이 진단을 해서 봤을 때 이게 보험이 적용되고 아니고의 항목이 수면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건강보험으로도 적용이 된대요. 아, 정신적인 어떤 네. 거나 그쵸,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막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 상담하는 비용부터 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하루 이렇게 자면서 보는 네.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미만의 비용으로 이게 보험 적용이 돼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은 그것까지 챙겨받아서 저렴한 비용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비보험이 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괜찮은데 내 수면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아니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이제 몇십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받으려고 예약을 한 거였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지금. 이놈의 일 때문에 막 이러면서 또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서 수면이 또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밤이나 이 잠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또 찾다가 에른스트 페터 피셔라는 과학자 분이 쓰신 밤을 가로질러라는 책에 이제 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해봐 드리면, 밤에 뇌 속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숙면을 도와주는 건데, 이 멜라토닌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제 이런 뭐 저도 과학적인 거나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결국 이런 작용이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뭐냐면 잘 때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진짜 자는 사람이랑 자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진짜 자는 사람은 체온이 원래 우리가 손발이 좀 더 차잖아요. 네.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서 손발이랑 이 몸의 체온이 같아진대요. 아, 잘 체온 때는. 떨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체온이 손발의 차가움이랑 맞춰지는 거죠.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손발이 더 차가운 거예요. 아, 그치, 만져보면 돼. 그러니까 만져보고 뭐야 자는 척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하다가 막 아프다고 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가서 손발 미안한데 잠깐 온도 계속 해볼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믿으면서 합시다. 이러면서. 또 양심적으로 우리 또 행동해야 되고요. 아, 그래서 왜 산속이나 조난당하거나 이러거나 하면은 잠들지 말라고 왜 계속 체온 떨어지니까 깨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하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네요. 우리 얕은 지식인데 사실 이게 잠의 속성이나 이런 거를 찾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잘 모르고 뭐 비렘 수면, 뭐 렘 수면 이 단계 이런 거에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걸 찾아보니까 되게 또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학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뭐 그러니까 렘 수면일 때가 꿈꾸는 상태라든지 이런 거라는 걸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과 관련된 용어나 뭐 단어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낮잠, 늦잠. 제 늦잠 참 많이 자는 평생에 걸쳐 늦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시시때때로 졸음이 오는 거에 대한 졸음. 그리고 뭐 기면증, 목류병 이런 것도 있고 식곤증. 그쵸, 식곤증. 충곤증. 네, 충곤증 맞아. 그래서 식곤증이 되게 심한 편인데 부모님 별로 그렇진 아니야. 밥 많이 먹고 졸리다고 하신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쵸, 밥을 많이 먹고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혈류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면서 나의 머리로 가는 피가 떨어져서 졸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밥을 먹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약간 각성하기 위해서 커피나 마시고. 차 같은 거를. 근데 그 진짜 졸릴 때는 마시면 더 졸린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럴 땐 자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녀석들 그거 보면은 그분들 넷이서 식사 많이 하고 눕잖아요, 무조건. 누워야 소화된다고. 누워야 소화되는 게 맞다고 나 어디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눕거나 자서 에너지 소모를 그걸로 하는 게 더 그래요? 약간 산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나 그게 또 되게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건지 거기서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잘 때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잘 자야 된다고 하는 게 그죠. 그렇게
그 썼던 근육이나 이것도 좀 쉬면서 오히려 더 근육이 잘 생성되고. 근데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건데 그 순환을 먹을 거를 소화시키는 그 순환 가기 전 단계잖아요. 먹을 게 아직 그게 다 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랬어. 굶은 상태에서 자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다이어트 얘기로 또 네네. 네, 이 꿈에서 다이어트 얘기도 언제 한번 해도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잠하면 또 꿈 그렇죠.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꿈 많이 꾸시나요? 꿈이 저는 그냥 이제 아까 저 이제 수면 습관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지만 머리를 대면 그냥 이렇게 기절하다시피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꿈 많이 꾸냐 물어보면 저 꿈 안 꿔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렘수면 비렘수면 얘기하시면서 꿈을 꾸는 상태 아닌 상태에 대한 구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건 분명 아닐 텐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꿈을 기억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도. 어릴 때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왜 어릴 때 많이 꾸는 꿈들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서 왜 떨어지는 꿈. 건물 무너지는 꿈, 쫓기는 꿈 이런 거. 그래서 왜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키 크는 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꿈은 그런 거? 뭐 쫓기는 꿈도 뭐 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꿈 말고 성인이 돼서 뭐 이렇게 기억나는 꿈은 별로 없는데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예지몽이라고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어느 상황에 딱 처했는데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금 피님하고 길을 가다가 무슨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대화가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겪은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데자뷰. 뭐 그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이전에 꿈에서 내가 이런 똑같은 상황과 이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막 얼마 후에 이렇게 갑자기 뭐 벌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예지몽 인 건가? 꾸신 건데 꿈 자체는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네. 아무튼 꿈은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상황은 몇 번씩은 생긴 적은 있어요. 그러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막 남들이 막 꿈을 막 기록해 놓기도 한다잖아요. 뭐 자다 일어나서 녹음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피님은 꿈 많이 꾸시지 않아요, 근데? 저 그나마 최근 몇 년은 좀 덜 꾸는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정말 그리고 약간 꿈에서는 쫓기고 전 건물 무너지는 꿈도 성장기 지나서도 정말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막 그 꿈 꾼 날 다음날 로또 사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대통령 나오고 맞아. 로또 샀는데 하나도 안 된 거 말씀드렸죠. 얘기하셨어. 맞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부부 두 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로또 샀는데 로또는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서도 많이 나오셨고 뭐 이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뭐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신발이 안 벗겨지고 막 다리가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가위 눌림도 살짝 몇 번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막 그 와중에도 막 아니야 나 이거 일어나야 돼 나 깨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인상적이었던 가족의 태몽을 제가 대신 꾸기까지 했었어요. 보통은 그런 거는 이렇게 막 자식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들이 대신 꿔주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족의 태몽을 대신 꿔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태몽을 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꿔준 게 태몽이구나라고 이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태몽 꿨던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태몽 뭔지 아세요? 제 태몽이요? 네. 나 예전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흔한 태몽이었던 것 같아요. 왜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왜 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복숭아나 뭐 사과라던가 뭐 그런 과일 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직접 꾸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꾸셨다고 들었고 저도 과일이었는데 엄마가 기억을 또 가물가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인지 감인지 뭐 감나무에 열린 감인지 뭐 그랬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꿈을 꾸고 있고 또 뭐 예지몽, 태몽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얘기가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나 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어제
미셸 공들이라는 감독의 영화인 수면의 과학을 봤어요. 이제 원래 이 감독의 영화를 본 거는 그 이터널 선샤인,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만 봤었는데 수면의 과학은 이제 찾다가 나와서 이제 이터널 선샤인 감독이 했던 영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약간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남자 주인공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비주얼이 약간 되게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재현하는 게 되게 좀 키치하잖아요. 뭔가 물은 셀로판지로 표현하고 막 그 무슨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골판지 같은 걸로 막 돼 있고 비주얼 되게 귀여워요. 네. 약간 그 진짜 우리 꿈꿀 때 현실이 내가 현실에서 원하는 게 그대로 직관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되게 뒤얽혀서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꿈을 꾸는 것 같은 장면을 너무 비주얼적으로 잘 재현을 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영화는 그렇죠. 미셸 공들이 영화 중에 좀 호불호가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이렇게 서사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있으면서 뭔가 중간에 감정의 뭔가 어떤 고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원하고 많은 영화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영화는 정말 약간 좀 몽상가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은 식의 어떤 영화라서 그래서 독특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난해하다고도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좀 난해하잖아요. 그렇게 좀 전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녹음을 하러 오는 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본범님께서는 이 영화가 이제 2006년 영화인데 그게 나왔을 당시에 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 이 감독을 되게 좋아하고 이 감독이 만들었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도 워낙 좋아했어서 그 당시에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영감의 한 형태로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지내던 또래 친구들이랑 이 영화나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토리가 많이 상관이 없으시다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볼 때랑 또 나이 들어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좀 새로운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고 약간 리프레시가 필요하면 약간 이거 예술적인 접근으로 혹은 네. 또 뭔가 새로움의 접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초반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꿈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보면서 막 쓰면서 오늘 얘기하려고 썼는데 꿈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잡다한 생각과 과거의 추억과 뒤얽힌 오늘의 기억 그리고 사랑이나 우정 같은 온갖 관계의 감정들이 혼합되고 또 오늘 들었던 노래 이런 것들이 막 조합되면서 이제 꿈이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저 갑자기 이 영화 얘기하면서 갑자기 급 생각난 건데 네네. 그때 한참 미셸 공들이의 그런 것들에 빠져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이 사람 걸 보고 나서 꾼 꿈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있는데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 어렸을 때 장난감인데 만원경처럼 생겼는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빛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되게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이렇게 보이는 만화경이라 그래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게 여러 개로 분할되는 거. 그런 게 그냥 눈앞에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꿈인 거예요. 그 무늬들이.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꿈에서? 그래서 막 울면서 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사람의 그런 작품이.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이터널 선샤인도 사실은 뭔가 무의식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연인의 기억을 지우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셸 공드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의 모습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재현하고 싶은 영화로 재현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한 사람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함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해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이 잠이라는 거. 좋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점점점을 남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적인 우리가 잠의 습관이나 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사연을 하나 또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더 럼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평소 꿈 너무 많이 꿉니다. 최근 과학 기사를 봤는데 램수면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발견했고 그 유전자를 제거하자 램수면도 없어졌다는, 아마 동물 대상으로 실험했던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피곤할 때면 그런 약이 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다가도 우리가 잠조차 너무 효율을 따지는 건 아닌가 하고 또 생각되고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요즘에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잠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한 범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주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잘 자는 방법들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의 균형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맞아요. 요소인 건데 그게 얼마나 불균형이길래 인위적으로 기계의 모든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걸 맞추려고 애를 써야만 맞춰지는 것인가. 그 안에 잠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눈물이 흐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잠도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정말. 근데도 그런 거에 있어서까지도 효율을 너무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일상에서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는지 그 습관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님은 어떠세요? 잠 들고 깰 때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자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되게 잠 깨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잠이 들 때는 사실 쉽게 잠을 잘 들지를 못해요. 약간 그 올빼미들, 야행성인 분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면은 좀 잠이 잘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잤고, 음악이 좀 지겨워지면 라디오를 듣기도 했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그 신해철 씨의 고스트 스테이션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잤는데, 자다가 이제 재밌으면 오히려 잠이 깨는 부작용이 조금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대 앞에 TV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안 좋은 게 보다가 하나 TV를 틀어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절전 모드를 해놓으면은 중간에 이제 TV가 꺼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 앞에 정막 속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요새는 잘 때도 있고, 비보 TV 이런 거 틀고 자는데. 저희 건 안 들으시나요? 네, 그것도 말짱할 때도 듣고. 역시 이것도 내 일과. 거는 또 약간 각성돼서 못 듣겠더라고요. 잘 때는. 왜냐면은 제가 한 20대 초반에 첫 직장을 막 바쁘게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쯤이 25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부터 갑자기 그 일을 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겪고 있는 시간, 혹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이 나한테도 금방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확 했어요. 그게 이제 그전에 너무 어리고 젊고 그러다가 이제 살짝 나이가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그래서 약간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한테도 언젠가는 올 시간이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두려움이 조금 생겼어요, 죽음에 대한. 그래서 잘 때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 약간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배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밤에. 그러면 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영감이 풍부해지는 막 그런 라디오나 음악 이런 거보다는 일단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예능 같은 거 볼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웃고 싶을 때 예능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자기 전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라디오,
뭐 그냥 드라마나 재밌는 예능 이런 거를 틀어놓고 그냥 그런 거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약간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다가 자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숙면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또 많이 꾸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디지털 기기와 계속 밀접하게 막 있다가 잠이 드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은 되게 길지만 숙면을 하는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잡다한 생각이나 뭘 많이 보다가 자니까 또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건 아닌가 또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저도 한번 수면 패턴을 한번 검사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깰 때는 또 어떠세요? 깰 때 습관 같은 건? 깰 때는 저 진짜 알람 진짜 잘 못 들어요. 정말 잘 못 듣고 그래서 진짜 아빠가 어릴 때 너무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다가 열받아서 제 얼굴에 맨날 분무기를 뿌리고 일어나라고. 야, 너 이래도 안 일어날래? 근데 이제 지금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는 게 조금 습관이 돼서 늦게 일어나죠. 그 수면 부족은 크게 출장 가거나 뭐 일이 많을 때 말고는 수면 부족이 크게는 없고 일이 많을 때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2시, 3시에 자고 막 그러면 이제 내 피부 재생 시간 지나서 자고 그런 편이죠. 본범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출장을 같이 가거나 이랬을 때 저는 그 출장길에서는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자는데 항상 본범님 먼저 잠드세요. 그쵸. 저는 근데 약간 잘 때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소리가 있고 뭐 빛이 있어도 자긴 자요. 머리만 대면 자니까 자는데 원래 혼자 잘 때의 습관은 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소리도 전혀 없는 공간에서 자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런 경우는 정말 그냥 기절. 네. 보통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자거든요. 그러고 뭐를 보거나 듣다가 자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때는. 아,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네. 저는 빛도 살짝 완벽한 암전보다는 살짝 빛이 있는 거를 좋아해서 네. 제가 그때 우리 출장길에 이렇게 1인 1실을 하루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저는 이제 그 복도에 불을 네. 그 복도 저 있다 화장실 있는 거기에 불을 켜고 잤거든요. 약간 그거 저도 이제 직사로 내려오는 빛은 잘 땐 당연히 싫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에 소리가 켜져 있고 어딘가에 빛이 있는 게 있어야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안심을 하고 좀 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레드선. 그래서 저 그 모습 되게 부러워요. 원래 그래야 좀 숙면을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숙면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고 보면은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본범님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내 어떤 약간 강박처럼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어른들한테서부터도 왜 그렇게 받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하죠. 이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등교를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패턴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그냥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항상 일찍 일어나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편이었고. 너무 부럽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유치원 다닐 때도 전날 자기 전에 머리맡에 유치원복, 그리고 유치원 가방, 유치원 모자 다 머리 위에 챙겨놓고 어떤 날은 신발도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자리에 누워서 무릎에다가 3번 써요. 내가 내일 일어나는 시간을. 약간 미신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시 막 7시에 일어나지 7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들 하긴 하는데 그러면 좀 잠을 깊게 못 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에다 3번 일어나야 되는 손가락으로 쓰고 그리고 이 버릇이 지금도 이어져서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자고 그리고선 다음 날에는 내가 원하던 시간보다 요즘엔 이제 핸드폰에 알람들이 있으니까 알람 맞추는데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깨요. 왜냐면 이 알람 소리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그걸 자면서 미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그거보다 먼저 깨서 알람을 꺼요, 먼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버릇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은 항상
눈을 떠서 바로 TV를 켜서 뉴스를 키는 버릇이 있거든요. SBS 채널에 항상 고정을 해놓거든요. 자기 전에. 그럼 이제 깨서도 그 채널을 선호하고 예전에는 이제 왜 보시죠? 그 채널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이유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릇이 돼서 켜놓지만 아, 그분이 그만두셨나요? 그분이 8시 뉴스로 옮겼어요. 아, SBS. 너무 늦게 하시네. 네, SBS 메인 앵커가 돼가지고 SBS 8시 뉴스를 진행해서 원래 새벽 뉴스를 진행했는데 그 앵커분은 굉장히 또 그렇죠. 남모르게 또 팬이셔가지고 완전 이상해요. 김현우 앵커라고. SBS 방송국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누구? 정말 우연한 기회에 김현우 앵커님이 우리 방송을 들을 날이 언젠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너무 이제 아직은 변방인데 네. 좀 더 메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메인으로 가야겠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범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자고 일어나는 것은 좀 규칙적이어서 평일엔 보통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고요. 아,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그 아침에 운동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쵸, 이제 출근 전에. 하면, 네. 운동하면 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가방만 챙겨 나가고. 안 피곤하신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버릇처럼 되니까 오히려 저는 저녁에 그래서 졸려요. 아,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네. 저녁에 좀 많이 졸리고. 그래서 주말도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요, 보통. 그래서 이제 주말도 성공할 패턴을 가지고 계셔. 주말도 눈 뜨면 웬만하면 그냥 걸으거나 뛰러 공원 가까우니까 나갔다 오는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주말엔 가끔 그래서 낮잠처럼 졸릴 때 있어요. 낮잠 자고 싶을 때? 그럼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낮잠 잘 때도 있는데 보통엔 그냥 일찍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찍 일어나 앉아 있는 거지 잠이 오면 잘 텐데 너무 안타깝게도. 일찍 주무셔서 이미 숙면을 할 만큼 또 해서 일찍 또 잠이 깨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할머니들처럼 9시에 졸린 거 있죠. 초저녁처럼. 6, 7시, 9시 막 이런 때.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적인 어떤 잠의 습관들, 잠이 들 때, 잠에서 깰 땐 어떤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숙면을 해야 된다, 뭔가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숙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뭔가 관련된 노력들을 또 하죠. 어떠세요? 숙면에 도움이 어떤 되는 걸 뭔가 해보신 적,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바나나 먹거나 차를 마시면 또 숙면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 전에 또 직전에 물을 또 너무 마시면 너무 그게 순환돼서 이렇게 좀 잠을 자는데 부대낀다는 얘기도 있고. 하긴 뭐 그 따뜻하게 우유 데워 먹으면 또 좋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아침 저녁에 차는 많이 마시기는 해요. 그게 근데 제가 숙면이랑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근데 딱히 뭔가를 그런 어떤 거 숙면을 위한 형태의 기구를 구입한다던가 관련된 거를 구입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손흥민 선수 있죠. 축구 선수. 네. 손흥민 선수가 그 공항이나 이런 데 항상 같이 잘 잡히긴 하는데 베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한테 맞는 베개를. 근데 베개가 숙면에 되게 좋잖아요. 네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베개를 안 비고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목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베개를 안 비는 게. 그게 개인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높이가 다 따로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높게 자도 안 되고 너무 낮게 하고 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잘 때 그 라텍스 베개를 베고 자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항상. 근데 잘 못 찾겠는 거 있죠. 어떤 각도가 나한테 맞는 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 그 클리닉 가면 그것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다 문제였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구매해본 적 없는데 베개는 한번 체크를 받아보고 구매를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이게 목 건강이 척추 건강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깨까지도 막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다가 그 목 자세 때문에 담이 걸렸는데 목의 한쪽에 담이 걸리니까 그게 등줄기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때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요새는 되게 막 푹신푹신한 뭐 토퍼나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베개나 이런 것도 되게 맞아요.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야 좀 베개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친구는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시작해서는 토퍼를 쓰거든요. 음. 토퍼 쓰고 이불도 구스 이불로 바꿔서 그게 되게 두껍고 크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쏙 들어가는 느낌? 그게 약간 네. 그 우리가 호텔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더 유행을 하게 한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네. 호텔 가면은 되게 푹신하고 막 이렇게 솜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불들을 주잖아요. 그 저는 약간 얼굴이 차가워야 잘 잤다는 느낌 받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울 때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추울 때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는 추울 때도 난방을 잘 안 해요, 사실. 왜냐면 그 전기요 특히 싫어하고 전기요 켜고 자는 거 너무 적응을 못 해요. 너무 춥지 않나요, 겨울은? 저는 제 체온으로 이불 안을 덮이고 자는 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얼굴은 차갑고 몸은 딱 그냥 체온 안에 정도면 되는. 아무래도 봄봄님 체질적으로 열이 그런- 좀 네. 있으신 편이고 맞아요, 저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저는 음. 이번 출장 갈 때 저 수면 잠옷 입었던 거 보셨죠? 네네네. 그래도 저는 덥지가 않아요. 그걸 입고 이불을 덮어도 그냥 딱 정도 괜찮은 정도인 거지 덥거나 막 따뜻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수면 잠옷을 입어도. 저는 반팔에 반바지. 그러니까 이게 체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가운 정도가 저한테 숙면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 이야기 좀 해봤는데 요즘에 진짜 그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도 있고 수면과 관련된 용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요즘에 정말 수면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게 다양하게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걸로도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잠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뭔가 수면이라는 것이 또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다 결부되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생산성을 뭔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성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치가 뭔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 시대에 뭔가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가 좀 잠을 못 자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극대화됐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OECD 국가 중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2016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이라고 하고 평균 이 정도면은 진짜 짧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그 성인 수면 실태 조사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6시간 24분을 잔다고 나왔어요.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인가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덜 자지 않나. 직장인들은.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이거보다 덜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부족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몇 년 사이에 정말 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 규모가. 수면 부족이나 삶의 질을 고민하는 그 흐름이 슬리포노믹스라는 경제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딱 슬리포노믹스로 해서 이제 기사 검색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제품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수면 시간의 부족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다 뭐 이런 식의 것까지도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잠을 도와주는 도구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약간 또 모순 같기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산업이 또 이렇게 생성된 것처럼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었던 건데 우리 그 온라인 미디어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의 네. 창업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이 이제 수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이분 자체가 이게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게 확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초기에 굉장히 과로하고 수면 부족에 이어지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서 이제 광대뼈가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허핑턴 포스트 CEO 자리를 내려놓고서 이분이 이제 수면과 관련된 쪽으로 뭐 강의도 하고 약간 사업도 하고 뭐 앱도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쓰신 수면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좀 살짝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또 나오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원래는 산업화 이전에는 지금하고 수면 패턴이 달랐대요. 우리 지금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쭉 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밤에 분할 수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잠깐 일어났다가 자다가 비연속 수면인데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포유류들이 그렇게 자고 아기들도 그렇게 자고 그리고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분할 수면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연속 수면이 된 계기가 이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전 또 흥미롭더라고요. 노동자의 삶이 되면서. 그게 뭐냐면 조명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밤은 그냥 어둡고 위험한 존재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걸로 당연히 인간은 생각했었는데 밤을 밝히면서 우리가 자고 쉬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1667년에 루이 14세의 지배 아래서 파리가 인공조명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조명을 설치한 도시가 됐고 그래서 17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50개가 넘는 도시에 야간등이 켜졌다는 거죠. 여기 표현이 되게 저는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인공조명으로 밤이 정복되었고 기계화로 야간 시간이 현금화됐으며 그러니까 야간에 우리의 활동이 돈이 되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로 인해서 수면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야 내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뭔가 밤의 시간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인간의 생산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도 너무 잘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야근하던 시절에도 잠은 좀 줄여야 되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쵸. 크게 개념치 못하고 밤새는 것도 되게 일상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체력을 소진시키는 거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었던 거죠. 근데 밤새고 나면 다음날 정말 꼴딱 밤을 새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6시, 7시에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갈 때 에너지가 우리 그때 국밥을 아침으로 먹고 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니까 바로 가서 누울 건데도 그 피곤함을 이기면서도 밥을 한 끼 자꾸 떠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기절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 또 다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을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이겨내야 될 존재라고 이게 우리가 학창 시절 때부터 나도 모르게 맞아요. 학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려면 남보다 뭐 늦게 속담 일찍 일어난 새가 그거요? 네. 근데 그 박명수가 명언했는데 일찍 일어난 새가 일찍 죽는다 그랬나? 아니 뭐였죠? 아무튼 뭐 그런. 근데 잘 자고 좋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잘 몰랐던 거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수면을 좀 잘 할 수 있게 일상에서도 수면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하는 어떤 형태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그 스마트워치로 수면 패턴을 분석해 주기도 하고 관련된 용품은 정말 그 디지털 기기 쪽에서 특히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침구류랄지 뭐 잠옷 뭐 이런 무드 등 막 이런 거에서부터 뭔가 명상 숙면을 위해서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ASMR이 숙면을 위해서 또 보는 보는 영상이 되기도 하고 국내에도 이제 약간 요런 형태의 뭐 수면 카페 같은 것들 생겨났었잖아요.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국내 그 수면 카페 미스터 힐링이라는 곳이 백호점까지 지금 오픈을 한 상태래요. 와,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주로는 도심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중심에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공기청정기, 아로마 기기 같은 것들 다 구비돼 있고 안마 의자도 다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랩욕이라고 하는 그 수면 카페 굉장히 유명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명상이나 이렇게 이완하는 마사지 같은 거 요법까지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뭐 숙면과 그리고 이제 수면을 좀 질 좋게 만드는 형태의 서비스들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낮잠 카페 생겨가지고 한창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 근무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낮잠을 뭐 자야 된다 막 이런 게 한창 화두가 되면서 뭐 그 회사 내에서도 뭔가 낮잠 자는 맞아요. 시간을 권장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뭐 그 사무실 그 테이블 디자인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되게 숙면? 낮잠? 뭐 이렇게 잠을 잘 자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그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잘 자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이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동 시리즈로 잠을 선택해서 우리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우리의 잠의 습관은 어떻고, 잠이 또 새롭게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거나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뭐 잠을 테마로 다룬 영화나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본부님? 네, 저는 일단 이제 평소에는 뭐 잠에 대해서 크게 고민 없었던 상태여가지고 그 깊게 왜 잠이 어떤 걸까 막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시간이 좀 그런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아쉽게도 그 수면센터를 갔다 온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그 예약한 거 상담 받고 오면은 후기로라도 좀 짧게 중간에 방송 중간에 뭐 다른 콘텐츠 할 때 조금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처음 행동 시리즈를 해봤는데 또 우리의 행동, 나의 습관을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물건 시리즈만큼이나 또 흥미로웠고, 뭔가 또 정말 잠이 부족한 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잠의 습관도 그렇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현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을 많이 못 자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실 저는 요즘 뭐 그러니까 효율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요즘인데, 잠도 그런 너무 극단의 효율을 또 이렇게 추구하면서 잠이 부족한 시대가 돼서 뭔가 수면 컨텐츠, 뭐 그런 슬리프노믹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잠과 삶의 균형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4화 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마무리 해보고요. 25화 예고 드려야죠. 네, 25화 두 번째 행동 시리즈로 선택을 한 주제는 산책입니다. 사실 인간의 걷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뭐 빠르게 걷고 막 어디 정신없이 가는 거하고는 또 반대되는 형태로 우리의 정신적인 거나 생활 패턴이나 뭐 건강적인 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약간 상징적인 어떤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산책과 관련된 기억이나 뭐 산책을 재정의 해본다든지 뭐 좋은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은 메일로도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4화 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